아프리카 돼지열병이 3주 가까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 등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고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칼치기를 하거나 앞선 차량의 상향 등을 수차례 켜서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충남에서 모두 102명이 입건됐습니다. 당진에서 4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아내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충남 곳곳에서 국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완연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장을 소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3주 가까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선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야생 멧돼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축산 관련 차가 지나가자 소독약이 뿜어져 나옵니다. 근무자들은 행선지와 방문 목적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국내 최대 양돈단지 홍성군에 위치한 통제초소 현장입니다. 이곳은 돼지 사육 밀집 지역인 만큼 3명이 한 조가 돼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 9월부터 한 달 넘게 공무원과 주민들이 방역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되고 그러다 해서 제가 나왔는데 지금 한 한 달 넘게 버렸는데도 아직 뭐가 없네요. 이게 빨리 끝나야 이 모든 게 축산 농가도 그렇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모를 텐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9일 이후 3주 가까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방역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최소 4일에서 최대 19일에 이르는 잠복기는 지났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집돼지에서는 발생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멧돼지가 지금 계속해서 휴전선 근처에서 양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멧돼지 통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잘 하면은 ASF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 108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온 상황. 감염된 멧돼지가 아직 충남 지역까지 내려오진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총기 포획 허용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역시 각 시군마다 포획단을 운영하고 양돈 농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2일째 농가에서는 추가 발생되지 않아 소강 상태이나 DMZ 인접지역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최고 수준의 방역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 농가 밀집 지역인 충남.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생 멧돼지 포획 등 추가 감염 경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더불어민주당에 혁신도시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충남도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도내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유병국 도의회 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양 지사는 도민 100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충남을 방문했을 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당론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국회에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29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는데요.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각 한 곳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주관 부처를 국토부로 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새로운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이 바로 국화죠. 대개 9월부터 11월 사이에 꽃이 피는데요. 충남 곳곳에서 그윽한 국화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가을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지역 명소를 김단배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해서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국화가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부터 분홍색, 주황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듯 저마다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분홍 억새로 알려진 핑크뮬리도 꽃을 피웠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핑크뮬리에 주위는 온통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가을 정취를 듬뿍 머금은 이곳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국화 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현수막 보고요. 시청에 볼 일 있어 지나가다가 현수막 보고 생각나서 잠깐 들어왔어요. 사실은 어제까지 벼 추수를 끝내고 오늘 하루 잠깐 쉬는데 뭐 겸사겸사 왔는데 가을은 가을이구나 싶네요. 서산시도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그윽한 국화 향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서산 국화축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하나둘 국화를 심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충남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화 억만송이가 만들어낸 노란 물결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입니다. 올해는 국화 전시관 외에도 각종 문화공연과 화관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과수원의 배경으로 해서 절화를 전부 심어서 꽃을 펴놓으니까 그 서과하고 국화하고 겹쳐서 보기가 좋고 거기에서 사진 찍기도 매우 좋습니다. 오셔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쉼수도 있고 쉼터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하시면은 구경을 하시면은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지역 곳곳의 가을꽃 명소에서 추억이 깃든 사진 한 장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칼치기를 하거나 앞선 차량의 상향 등을 수차례 켜서 위협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9일부터 50일 동안 남포군전과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시속 160km로 달리며 여러 차례 차로를 급변경해 다른 운전자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3시쯤 부여의 한 국도에서 추월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29일 새벽 12시 40분쯤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부인 B씨의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7월 서산해안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에 따라 멈춰서는데요. 잠시 뒤 대형 화물 차량과 1톤 탑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대형 화물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탑차를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신호 위반은 교통법규에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행동이므로 상대방이 예측하기 힘들어 방어 운전이 어렵습니다. 바쁘니까, 설마, 빨리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천안해안 도로 블랙박스 차량은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데요. 마주오던 1차로 덤프트럭이 2차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나란히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 블랙박스 차량에까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요. 특히 차고가 높은 차일수록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7월 천안해안 고가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달리다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데요. 그 순간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입, 결국 충돌로 이어집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별다른 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 의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뺑소니범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경장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 전형 확대 발언에 충남 교육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남 희망교육실천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의로 돌아갔다며 정시 확대가 어느 계층 이익을 대변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며 정시 확대 결정으로 학교 교육 파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대는 공정하고 평등한 대입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며 지역별, 계층별 할당제 같은 교육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공정의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과 25일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 비중이 큰 서울 소재 일부 대학부터 정시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7개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의 권문인 장항선 삽교 역사가 지역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내포 신도시와 충남도청을 비롯해 국내 관광지 등을 가기 위해 거치는 중요한 길목이자 지난 2015년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해 기념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군 행정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삭교 역사는 출입구부터 엉망입니다. 한글과 영문, 한자로 적어놓은 표지판은 색이 바래고 뜯어진 채 이용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훼손 상태가 심해 영문 표지는 읽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내부 통로와 플랫폼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철제 구조물들은 곳곳이 누렇게 변했고 상하행성 등 승차 방향과 호차 번호를 알리는 안내판은 지저분한 모습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주변 도로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이는 지붕입니다. 그 위로 솟아있는 수십 개의 흰색 기둥들은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폐 공장을 방불케 합니다. 거의 대부분 공공 건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녹이슬었습니다.
한 주민은 방치에 가까운 관리다. 충남도청 관문이란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삭교육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충남지역본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내년쯤에 예산을 확보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운영하는 SNS 민원 창구인 온통서산이 정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산시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서산시는 페이스북 온통서산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을 쉽고 빠르게 접수하고 처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절감 등의 혜택을 주는 충남 행복주택이 내년 초 착공됩니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900호를 건설할 방침으로 기존 행복주택보다 규모를 넓히고 단지 내 물놀이 시설과 작은 도서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충남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 이하의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태안에선 제철을 맞은 생강 수확이 한창인데요. 비옥과 황토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라 향이 진하고 속이 꽉 찬 것이 특징입니다. 전국 생강의 10%가 태안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이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산 중앙고등학교에서 충남농업계고 합동작품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장 주변에선 서산 중앙로 벌말 국화꽃 축제와 먹거리꽃 길거리 축제도 함께 열려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지역 축제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침구 제조업체인 이덕 INC가 예산 신소재 일반 산업단지에 공장 이전을 추진합니다. 예산군과 이덕 INC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14,0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5동이 신축되고 1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멧돼지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지단은 군사시설과 국립공원을 제외한 신고 접수 지역으로 출동해 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멧돼지 7마리를 포획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 몸은 더 움츠러들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 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도, 홍성이 3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5도, 태안이 7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양이 17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 예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밀린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외출하기에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